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그 몸통 바디 부분, 바틀 부분하고 그 뚜껑 일부예요. 뚜껑 일부까지 완성을 했어요. 그죠? 기억나죠? 자, 예, 오늘 이제 뭐부터 할 거냐면 그 뚜껑이 이렇게 매끈매끈하게 생기면 샴푸 묻은 손으로 못 열잖아요. 그죠? 예, 예, 보통 그래서 뚜껑 어떻게 돼 있어요? 옆에 보면 까끌까끌하게 다 그립이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걸 이제 만들어 볼 거예요. 만들어 볼 건데 예, 이 그립이 몇 개쯤 만들어야 되는지 아는 사람 없죠? 저도 몰라요. 자, 이렇게 알 수 없을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오늘 할 건데 사실 오늘 강의의 핵심 내용은 사실 이거예요. 예. 다시 바꿔 말하면 이후에 설계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죠. 그 치수가 될 수도 있고, 뭐 개수가 될 수도 있고, 각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하는데 이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을 때 미리 대비를 하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오늘 좀 배워볼 거예요. 사실 그 앞전 수업에서도 잠깐 한번 하긴 했었어요. 예, 잠깐 한번 하긴 했었는데, 그거에 이제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이제 그 바틀 이제 높이 결정할 때 디멘전에서 치수를 불러와서 우리 합산해가지고 높이 결정하는 거 이런 거 한번 해본 적 있잖아요. 그죠? 그죠? 기억 안 네, 나죠? 아, 기억나요? 다행이다. 네. 예, 예. 이제 그 내용의 연장선상인데, 오늘 조금 더 이제 좀그 진보된 방식으로 한번 해볼 텐데 여러분들이 이 방법에 익숙해지면 설계 변경에 굉장히 유연하게 대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출력을 해보고 뭔가 맞지 않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변수를 변경해가지고 추가적인 드로잉 없이 즉각 설계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겁니다. 사실 그립 개수가 이제 몇 개인지 우리 모른다 그랬어요. 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립을 이제 그리려면 병뚜껑 옆면에 까끌까끌하게 이제 홈을 파야 되잖아요. 그죠? 홈을 파야 돼요. 자, 일단 바디 부분을 여셔가지고 이 바틀 부분을 숨겨주세요. 이건 오늘 작업에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바틀 부분을 숨겨주시고. 자, 그래서 일단 순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이제 밑면에서 봤을 때 깔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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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토니 모양으로 이렇게 그립이 생기겠죠. 그죠? 요게 스케치로 작성되고 나서 익스트루드 돼서 올라간 다음에 옆면을 파내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일단 그리면 된다는 건 대충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이게 몇 개인지를 모르는 게 이제 문제예요. 일단 시작을 해봅시다. 자, 병뚜껑의 이 밑면, 제일 아랫면을 선택을 하고 스케치를 하나 생성을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메뉴에 가셔가지고 프로젝트 인클루드 메뉴 아래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가지고 병뚜껑의 최외곽선 얘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병뚜껑은 스케치하는데 방해되니까요. 이게 덮고 있어서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죠? 잠깐 바디를 끕니다. 끄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보라색으로 프로젝션 된 이 라인이 보이죠? 그죠? 예,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할 겁니다. 어, 뭐 걸리적거리는 선은 뭐 에러 메시지만 뜨지 않는다면 지워도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에 원이 하나 더 있길래 지워버렸습니다. 자, 요 라인을 지금 선택해 보면 이렇게 프로젝션에 의해서 만들어진 라인이다라고 이제 아이콘 표시가 되죠. 자, 그래서 create, 아, modify, offset 들어가셔서 자, 지금 빨간 라인이 이제 offset 될 라인인데요. 요거를 요거를 치수를 음, 마이너스 0.5mm 안쪽으로 offset을 시켜줍니다.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이제 까끌까끌한 이제 그 요초를 이제 그려봐야 되는데 좀 국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국리를 한번 해보자고. 자, 어, 일단은 X축, Y축 각 90도로 표현되고 있는 좌표축이 있고 좌표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산을 만들면 그죠? 이렇게 산을 만들면 얘를 우리 해봤던 서큘러 패턴 가지고서 회전시키면 대충 모양이 나오겠죠. 그죠? 그거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치수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패턴을 한번 그려보죠. 그려보는데 아까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다시피 우리가 개수를 모른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그죠? 개수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모르는 개수를 변수 x로 놓고 변수 설계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modify offset 아래 보시면 change parameters 요거 우리 한번 써본 적 있죠? 이거 클릭하시면 파라미터 창이 열립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뭐 지난 시간에 했던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다 있어요. 여기서도 다 수정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우리 작업했던 내역이 다 쌓이기 때문에 여기 그 프로젝트 히스토리 따라 가지고 중요한 변수들이 다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필렛 1 이렇게 있죠. 그럼 필렛 1이 어디 있을까? 필렛 1. 필렛 1. 여기 있네. 요거 열어보면 굳이 2단계로 마우스 클릭해서 돌아가지 않아도 여기서 필렛 사이즈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기능은 뭐냐면, 이건 별 중요하지 않은데, 자주 변경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여기 별표 클릭하시면, 이 페이버리트 탭에 다 올라와요. 예, 너무 많아 찾기 힘들기 때문에, 자주 변경이 가해지는 것들은 이렇게 골라내서 페이버리트 쪽에다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이거 굳이 다 열지 않아도, 요 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이제 파라미터를 하나 추가합니다. 유저 파라미터스 옆에 플러스 아이콘 클릭하시고요. 자, 이제 변수명을 설계를 할 건데, 카운트라고, 개수니까, 그죠? 카운트라고 우리 이제 입력을 하고요. 자, 이 카운트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런 식으로 이제 개수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단위가 있죠, 단위. 단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위 없겠죠? 노 유니츠로 놉니다. 몇 개, 단위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초기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 빈 값으로 넣을 수는 없어요. 빈 값으로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대략 그냥 상상을 해봅시다. 요초를 만들면 우리 한 몇 개쯤 들어갈 것 같아요? 상상해보면. 0.5mm 사이즈에다가 병뚜껑 지름이 대충 이 정도 되니까, 한 100개 들어갈래나? 100개 해놓죠, 그냥 대충. 이거 대충 해놓는 거야. 아주 바꾸면 되니까. 그죠? 자, 오케이 해가지고 카운트라는 변수를 일단은 임시로 100이라는 값으로 넣어놨습니다. 자, 오케이 하고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사람 없죠? 됐나요? 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초를 그려볼 거예요. 요초를 그려볼 건데, 우리가 지금 보통 이게 좀 생각을 정리를 잘해야 되는 게 요철 그리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그리려고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리려고 하잖아. 보통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각도를 제어를 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차라리 이거를 우리가 발상을 역으로 해서 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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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점과 만나는 중심점까지의 각도를 계산하는 게 편할까요? 우리가 이 요철의 개수를 우리가 그 카운트를 하려면 세려면 여기 요철 한 개가 전체 360도 각도에서 차지하는 분할각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게 전체가 몇 개가 될지를 우리가 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컴퓨터는 이 원주를 따라서 이걸 세라 그러면 복잡하지. 우리도 생각하기 힘든데. 그죠? 그래서 그냥 일단 왜 그렇게 하는지를 그리면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자, 일단은 보조선을 하나 그려요. 보조선 하나 그리고 자, 이 선을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 보면은
노멀 컨스트럭션 여기 옆에 X라고 단축키 있죠. 자, 컨스트럭션 라인 이거 보조선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요철을 이제 그릴 때 요철을 그릴 때 자, 라인 가지고서 라인 가지고 그리면 안 되고 자, 소리. 자, 보조선 하나 더 그려요. 보조선 하나 더 그리는데 각도는 그냥 임의로 주세요. 임의로. 대충 이 정도. 느낌만 비슷하게. 얘도 역시 컨스트럭션 라인으로 바꿔줍니다. 컨스트럭션 라인은 우리가 익스트루드를 하거나 실제로 입체로 생성하는 과정에서 어, 스케치로 인정 안 한다 그랬어요. 예, 혼돈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컨스트럭션 라인으로 반드시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깥 원주하고 두 번째 보조 라인이 만나는 교차점이랑 안쪽 원주랑 첫 번째 보조 라인이 만나는 교차점까지 라인을 하나 그려봅니다. 이렇게 자, 그렸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보조 라인이랑 이 바깥 원주가 만나는 교차점에 요 점을 클릭해 보면 위치 구속이 걸려 있죠. 그죠? 예, 구속이 걸려 있습니다. 위치 구속이 걸려 있기 때문에 얘의 두 번째 보조선의 각도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얘는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죠? 이해됐어요? 예, 예. 연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얘를 미러해서 미러해서 이런 식으로 미러링을 해준 다음에 아까 우리가 변수에서 설정해 놓은 카운트 개수대로 100개, 100개를 바깥으로 쫙 돌려버리면 되죠. 그죠? 여기 연속해서 쭉쭉쭉쭉쭉쭉 이게 이어져 나가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요철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사람. 이해 안 되는 사람. 맞습니다. 됐어요? 예, 없죠? 예, 이해 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카운트의 개수를 이제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지를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음. 자, 카운트의 개수를 이제 어떻게 알아낼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디멘전 가지고서 이 두 보조선 사이에 각도를 한번 우리가 추론을 해보자고요. 논리적으로. 얘의 각도는 이빨이 한 개도 안 빠지고, 한 바퀴를 뺑 돌게 되면 맨 마지막 놈이 여기랑 만나야겠죠. 그죠? 이 V자가 이제 360도 원주를 따라서 쫙 돌 텐데, 정확하게 만나게 되면 그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360도 나누기, 카운트 나누기 2. 이해돼요? 전체가 360도죠. 그죠? 예, 근데 이제 빈틈없이 다 만나게 되니까, 예? 요거를 한 단위로 봤을 때는 360 나누기 개수 하면은 각도가 나오겠죠. 예, 근데 그 각도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각도가 아니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각도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절반의 각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중심 보조선과 각도가 틀어져 있는 이 두 보조선 사이의 각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예.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사람. 자, 그래서 여기 지금 fx 함수가 걸려있기 때문에 fx라고 나와 있는데요. fx 해놓고 1.8도 이렇게 나와요. 그죠? 예, 1도 8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초기에 카운트 값을 100개 넣어놨잖아요. 그죠? 예, 이거 검사하는 거야. 100개를 넣어놨기 때문에 계산값으로 1.8도가 나왔는데 진짜 그런지 한번 보자고요. 360 나누기 100은 3.6이죠.
3.6 나누기 2는 1.8. 맞네. 그죠? 그럼 100개를 입력을 하게 되면 요점부터 요점까지의 각도는 총 3.6도가 나온다는 얘기가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스케치를 피니시하고 나옵니다. 자, 나왔어요. 자,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만들어 볼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캡을 다시 보이게 켜놓으세요. 이렇게. 네. 자, 익스트루드를 해야 되는데, 여기 높이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 지난 시간에서 우리 까먹었지, 다. 그죠? 그래서 이거 또 나중에 히스토리 막 뒤지고 고생하지 말고요. 자, 인스펙트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measure라고 있습니다, measure. 일부 교재하고 다르게 모델링된 부분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래요. 자, 요 엣지부터 바닥 엣지까지 딱 선택하면 여기 17.8mm라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땡큐죠. 예. 17.8mm가 나와요, 정확하게. 자, 이제 알았으니까. 자, 익스트루드를 합니다. 자, 우리 아까 만들었던 요 쐐기 모양, 요 쉐입을 선택을 하고요. 우리가 스케치가 뒤집어져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화살표 방향이 아래쪽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7.8mm를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죠? 보입니까, 여기? 마이너스 17.8mm를, 아이고, 그냥 하면 안 되는데. 쏘리. 자, 마이너스 17.8mm를 입력을 해보면 정확하게 이 위쪽 엣지에 닿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됐나요? 예, 자, 여기서 오퍼레이션 모드 컷 모드로 놓고, 왜냐면 이제 파내야 되니까, 컷 모드로 놓고, 자, 이제 오케이 해줍니다. 오케이 해주면, 이렇게, 파먹은 자리가 하나가 나와요. 딱. 왜냐면 스케치에는 한 벌밖에 안 그렸으니까, 당연히. 그죠? 네. 예, 자, 그래서 이 모양이 맞든 안 맞든 간에, 일단 실행해 놓고, 나중에 우리가 조정을 할 거니까, 자, 얘를 갖다가 이제 반복해서 360도를 돌리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크리에이트 메뉴에 가보시면, 패턴 밑에 서큘러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위에 렉탱귤러 패턴은 행렬 배열이고요. 그죠? 밑에 서큘러 패턴은 폴라 어레이, 그러니까 이제 동심원상 배열입니다. 서큘러 패턴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우스 가져가 보면 아까 우리가 그 익스트루전 하면서 컷 모드로 뺐던 요 면이 나와요. 요 두 면 선택하십니다. 요 두 면 선택하고요. 자, 그다음에 엑시스 선택해야 되죠. 축. 왜냐면 회전시킬 축이 필요하니까. 자, 셀렉트 버튼 밑에 엑시스 눌러서요. 밑에 가보시면 여기 Z축이 보일 거예요. 이 Z축을 딱 선택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퀀티티 값을 올려보면 이 개수인데 퀀티티 값을 올려보면은 점점 늘어나죠. 그죠? 그죠? 근데 우리가 카운트 값에다가 100 줬으니까 그냥 100 입력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은 파라미터 설계한 의미가 없어지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퀀터티 값에다가 숫자가 아니라고 해서 그 값이 아닌 게 아니죠. 자, 카운트라고 여기다 직접 입력을 합니다. 왜? 카운트는 숫자니까 몇 개. 그죠? 예, 그럼 우리가 파라미터 설계했던 카운트 값이 실제로 존재합니다라고 보여줘요. 이거 클릭해도 돼요. 네.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 카운트라고 적었지만 실제로는 여기 입력된 값은 100개가 되는 거예요. 자, 오케이 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100개짜리 그립이 생겼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사람. 이거 앉아서 한 10분 정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되게 쉬운 거예요, 사실은. 예. 이해 안 되는 사람 없죠? 자, 100개를 입력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립이 좀 거칠어요. 그죠? 뭔가 이렇게 좀 그 얄쌍하고 좀 날렵하고 좀 이래야 되는데 뭔가 조금 좀 투박해. 그래서 모디파이 탭에 들어가서 체인지 파라미터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아까 우리 만들어 놓은 카운트라는 변수가 아직 있죠. 그죠? 자, 이걸 더블 클릭해서 익스프레션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100이라고 돼 있는데
초기에 우리가 100이라고 넣었으니까 자 120개로 한번 변경해 볼까요? 어떻게 되나? 자 오케이 합니다. 오케이. 약간 시간이 걸리고요. 120개로 갱신이 돼요.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라메타 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러면 언제든지 우리가 바꿀 수 있겠죠. 굉장히 편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자, 150개. 자, 150개로 설정했을 때가 좀 예쁘네요. 저는 150개로 할게요. 여러분들은 마음에 드는 숫자로 한번 해보세요. 네. 잠깐 정리할 시간 한 5분 정도 드릴게요. 사실 그래서 설계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치수 입력할 때 다 변수 설계를 다 해버립니다. 언제 어디서 뭐가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혹시 CAD 배운 사람 있어요? 오토캐드? 없나? 저요. 있어요. 자, 오토캐드에서는 이런 기능 실제로 구현하기 힘들죠. 그죠? 어, 카티아를 했었어서 네. 그래서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뭐 오토캐드도 안 되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는 그리기 바빠가지고 막 그리죠. 그러니까 싹 지우고 다시 그리고 싹 지우고 다시 그리고 이런 일의 반복인데 퓨전을 쓰는 의미는 이런 이제 객체 지향형 설계 이제 객체가 파라메터에 의해서 다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 파라메터를 가지고서 우리가 지능적으로 설계하는 거 요게 이제 우리가 그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얘기하는 컴퓨테이셔널 마인드라고 해요. 컴퓨터가 사고하는 방식으로 인간이 사고한다. 네. 그죠? 뭐 이야기 어렵지 않죠? 예. 뭐 굉장히 고난이도의 파라미터 설계는 아니에요, 솔직히. 예. 됐나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병뚜껑이 다 만들어졌냐? 아니에요. 병뚜껑이 다 안 만들어졌는데 뭐가 빠졌냐면 자, 병 부분 한번 켜볼까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그 단면도 생성했었죠. 섹션 뷰. 어널리시스 탭에 가보면은 단면 우리가 생성해 놓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게 아직 완성이 안 된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 나사산이 없어요. 병을 잠그고 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나사산이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나사산을 만들 거예요, 이제부터. 근데 이게 나사산 만드는 과정이요. 조금 좀 지저분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뚫어지게 잘 보고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병과 뚜껑 사이에 요 사이 공간을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단면 상태, 요 섹션 애널리시스 부분을 수시로 좀 들여다볼 거예요. 예. 자, 순서를 좀 얘기를 드릴게요. 헬릭스라 그러죠. 나선상의 어떤 기하체를 얘기하는 게 헬릭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퓨전 360에서는 헬릭스라는 말을 안 쓰고 코일이라는 말을 써요. 예. 코일이라는 말 씁니다. 헬릭스는 기하학적 표현이고요. 코일이나 스프링 이런 말들은 실제 사물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상상을 해봅시다. 이제 나사산을 만들 건데, 나사산은 헬릭스 형태로 감겨 있기 때문에, 퓨전 360에서 제공하는 코일 형태의 오브젝트를 만들 겁니다. 그럼 이렇게 뱅뱅 돌아서 올라가겠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요. 그러면, 그러면, 코일이 감겨 올라가게 되면 요 중간을 관통하겠죠. 그죠? 그래서 병 쪽에는 코일을 이렇게 붙여주고요.
병뚜껑 쪽에서는 코일을 이렇게 파낼 거예요. 그럼 되겠죠. 그럼 서로 아구가 물릴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둘 사이에 공차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어, 프레스 앤 풀 기능 가지고서 얘는 면을 살짝 밀어주고 얘는 면을 살짝 줄여주고 이렇게 하면은 중간에 공차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미끄러지는 형태의 어, 나사산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코일은 감겨 올라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보나마나 우리가 코일을 만들었을 때 사실 지금 제가 가리키는 요 라인 여기서 턱에서 딱 잘리고 끝나야 돼요. 그죠? 침범해가지고 이게 용수철이 튀어나오거나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코일을 잘라줄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예. 그런 정도로 일단 머릿속에 정리를 해놓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코일을 이제 만들어 볼게요. 코일을 만들어 볼 텐데 코일을 시작을 하는 점이 지금 코일은 실제로는 이 면에서 끝나야 되지만 코일이 시작하는 점은 이보다 훨씬 아래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죠? 예, 아래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코일이 이 바닥면에서 쓱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원래 코일을 좀 넉넉하게 준비했다가 이 면 중심으로 해가지고 잘라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코일은 지금 보고 있는 이 면보다는 조금 아래쪽에서 출발합니다. 자, 그래서 자, 컨스트럭트에 가보시면은 맨 첫 번째 옵셋 플랜이라고 있죠. 자, 옵셋 플랜 가지고 여기 지금 보이는 방향이 잘 안 보이면 약간 돌려서 요 XY 평면, 예, 요 XY 평면을 수직 방향으로 165mm 정도 이렇게 올려줍니다. 165mm 정도 올리면 이 평면이 어디쯤 와 있냐면요. 아까 제가 그 선택해서 보여준 요 면보다 조금 아래 내려와 있어요. 예, 여기서부터 코일을 시작해서 감아 올라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크레이트 코일이 어딨나? 여기 있네요. 설명 나오죠? 크레이트와 솔리드 코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선상으로 뭔가 만드는 건데 자, 코일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평면을 선택을 딱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센터 포인트를 잡으라고 나와요. 커서가. 그러면 이제 센터 포인트를 지금 평면 자체가 지금 165mm 위로 올라와 있죠. 원점도 지금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165mm 공중에 떠 있는 이 원점 여기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지름을 정하라고 나와요. 지름을 정하라고 나오는데 지름은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까 알려준 그 메주얼 기능 가지고 재보면 알겠지만 그냥 결론적으로 28mm 주면 됩니다. 28mm. 자, 28mm를 입력을 하면요. 이렇게 일단 임시로 생성된 코일 모양을 볼 수가 있어요. 조금 헤비하죠? 네. 화면이 좀 버벅거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변수들을 우리가 정해줘야 되는데요. 자, 이 레볼루션스라는 거는 회전수예요, 회전수. 그러니까 시작점으로부터 몇 번을 회전할 건가. 지금 같은 경우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올라갔어요. 그죠? 3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4나 한 5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너무 크지 않은 수로. 자, 4나 5나 다섯 바퀴도 못 도네. 자, 4, 3, 일단, 예. 네 바퀴 정도를 일단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높이는, 높이는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재보면 알겠지만, 자, 그 병 주둥이보다는 높이가 좀 높아야 돼요. 사실은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한 17mm 가지고 안 되네. 예. 얼마 줘야지? 20mm? 30mm? 음. 일단
지금 이게 계산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섹션 사이즈 요 이게 코일에 요 지렁이 올라가는 뱀 몸통 자체가 너무 좀 두꺼워서 그래요. 얘를 2.3mm 정도 줄게요. 좀 얇아지죠. 지금 우리가 쓸 부분은 요 바깥 부분입니다. 바깥 부분. 보입니까? 예. 2.3mm 정도 주고요. 턴수가 좀 너무 모자라는 것 같아서 턴수를 한 다섯 바퀴 좀 줄게요. 다섯 바퀴는 돼야지. 여섯 바퀴 줄 거야? 이 정도 돼야겠는데? 그죠? 예. 교재랑 좀 다르게 갑니다, 저는. 예. 여섯 바퀴를 줄게요. 근데 높이가 지금 30mm로 돼 있는데, 30mm로 돼 있는데, 30mm 끝이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너무 높죠? 이것도. 그래서 20한 4mm. 20mm만 돼도 되겠구만. 20mm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충분히 남아요, 지금. 그죠? 병뚜껑보다도 훨씬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니다. 좀 겹치네. 22mm 주겠습니다, 22mm. 예, 22mm면 충분하겠다. 22mm 좋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좀 단면도에서 보다시피 그 병 주둥이의 높이 끝까지 이 코일이 타고 올라가게 되면 병 높이 부분에서 얘를 절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사산이 가다가 너무 예리하게 깎여요. 칼날처럼 끝나겠죠. 그죠? 요거 상상이 돼요? 뭔지? 지금 하는 얘기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으면 빨리 얘기하세요. 예. 자, 이 나사산을 갖다가 병 높이에서 정확하게 예리하게 잘라버리면 가다가 그병 높이가 끝나는 부분에서는 정말로 예리하게 끝나버릴 거예요. 근데 실제 그렇게 위험하게 제품을 만드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높이를 충분히 잡았는데 지금 이 높이가 실제로는 병 높이보다는 좀 낮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의 이 주둥이가 끝나는 선보다는 아래에서 코일이 끝나야 뭔가 좀 둥글둥글하게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처음 했던 대로 한 17mm 줘봅시다. 그러면 이제 코일이 어디서 끝나는지 한번 보세요. 코일이 가다가 여기쯤 끝나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든 우리가 좀 처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손 안 베게. 그죠? 예,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턴 수는 6턴을 줬는데 한 5턴 정도 주면 아까보다 좀 낫네요. 5턴 정도로 갑시다. 5턴. 예, 5턴이 한 4턴? 4턴도 괜찮고 5턴도 괜찮고. 자, 저는 5턴 갈래요. 이렇게 하면은 일단 그 나사산의 모양이 대충 이제 윤곽은 잡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컷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뉴바디로 갑니다. 뉴바디. 컷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케이 하면 요 안에 이제 코일이 하나 이제 이렇게 걸쳐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해보시고요. 혹시 이게 이제 파라미터 기억 안 나시는 분들 있을까 봐 제가 이거 열어놓을게요. 이거 보고 하십시오. 이 집주인이 지금 건물 전체 페인트 칠하고 있어가지고 아 머리가 너무 아파요 지금.
자, 대충 정리됐죠? 됐나요? 됐나요? 네. 안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우리 모양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니까 캡을 한번 숨겨서 그다음에 이 섹션 어널리시스도 끄고요. 한번 이렇게 한 바퀴 뺑 돌려볼게요. 어떻게 생겼나? 대충 여기서 끝나네요. 그죠? 여기가 너무 연장돼가지고 날카롭게 끝나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잘랐어요. 자, 근데 이제 끝나는 부분은 잘랐는데 시작되는 부분도 우리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옆에서 가만히 보니 이게 이제 파먹고 내려갔죠. 파먹고 내려갔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한번 잘 관찰해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대개는 요 미터기랑 만나지 않게 대충 이쯤에서 끊어요. 그죠? 자세히 본 적이 없을 거야, 아마. 대충 미터기랑 만나지 않게 만나기 전에 끊어버립니다, 보통. 자, 그럼 어디쯤 끊으면 좋을지 한번 이렇게 보니까, 대강 이렇게 보니까, Y축하고 X축 사이에 한 대각선 방향 한 요쯤에서 끊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죠? 네. 예. 네. 자, 그래서, 어, 우리 아까 스케치 작업하던 것 중에, 하던 것 중에 맨 마지막에 만들어 놓은 스케치가 있을 거예요. 이 스케치를 들어가서 잠깐 봅니다. 잠깐 들어가서 보면 우리 방향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이쪽이었거든요. 그죠? 맞나? 예. 그쯤 어디쯤 돼요. 자, 그래서 음, 요 스케치 위에다가 자, 탑뷰에서 이렇게 보고요. 이 방향인가 보다. 이 방향인가 보다. 나 이제 라인을 하나 그릴 거예요. 라인을 하나 그릴 건데 대략 그냥 스냅 써가지고요. 45도 각도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나와 보면 지금 이 45도 각도로 만든 맨 마지막 선, 얘 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잘라버릴 거예요. 예, 잘라버릴 겁니다. 자, 얘를 익스트루드 하는데요. 응? 선택이 안 되네. 저기 이 라인은요, 익스트루드 할 때 솔리드 메뉴에서 익스트루드가 안 돼요. 솔리드 메뉴에서 익스트루드를 하려 그러면 터지지 않은 이렇게 새는 데가 없는 폐각형이어야 되는데 지금 얘는 라인이 떨렁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솔리드 메뉴 가지고 익스트루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 서피스 메뉴에 잠깐 가볼게요. 서피스 메뉴는 입방체로 형성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모델링 방식이에요. 예, 여기서는 익스트루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익스트루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서피스의 익스트루드 기능을 써서 얘를 한번 쫙 들어 올려 보세요. 이렇게. 어디까지 들어 올리냐? 잘릴 만큼만 딱 요만큼만 겹치면 안 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올리세요. 이렇게. 자, 오케이 해주시고요. 다시 솔리드 메뉴로 돌아옵니다. 이제. 자, 메뉴에 보시면 여기 스플릿 바디라는 기능이 있어요. 스플릿 바디. 오늘 처음 쓰는 기능이에요. 자, 스플릿 바디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어떤 직선이나 어떤 면 가지고서요. 입방체를 분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스플릿 바디 기능 눌러봅니다. 자, 맨 처음에 바디 투 스플릿 이렇게 나오죠. 예, 자를 바디가 뭐야? 이게 나와요. 잠깐 그 전에 이거 그냥 자르면 안 되고요. 깜빡했는데
이게 이제 맨 처음에 설명했죠, 제가. 하나는 병 주댕이에다 붙일 거고요. 하나는 뚜껑의 안쪽을 팔 거예요. 그러면 이 코일이 두 벌 있어야 되잖아요. 한 벌 있으면 안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스플릿 하기 전에 이 코일을 선택을 하시고요. 코일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컨트롤 V 하시면 어? 복사가 안 된다. 다시. 바디. 자, 브라우저에서 바디 선택하시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여기에 지금 바디 5번 해가지고 똑같은 바디가 하나 더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바디 5번은 바디 3번의 그냥 복제품이에요. 얘는 그냥 숨겨놓습니다. 이렇게. 예. 자, 오케이 하시면 돼요. 그냥. 오케이 하시면 같은 좌표에 겹쳐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식별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바디 5번을 꺼보면 여전히 바디 3번은 남아있어요. 얘가. 그냥 같은 자리에 지금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 숨겨놨어요. 자, 이제 스플릿 바디 해볼게요. 자, 스플릿 바디. 자, 바디 투 스플릿 해가지고 병 선택하시고요.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다시. 저희 코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플리팅 툴은 방금 만든 이 면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면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절단면이 나와요. 이 방향으로 자를 거란 얘기예요. 근데 동그랗게 표현된 거는 이게 절단면 자체가 무한평면입니다. 무한평면. 경계가 없어요. 자, 경계가 없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잘라버리면요. 모든 코일이 다 반토막이 나버려요. 그죠? 여기도 잘리고 저기도 잘리고 다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Extend Splitting Tool이라는 체크 버튼을 꺼주시면 실제로 면이 통과하는 이 부분만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OK 눌러주세요. 자, OK 눌러주시면 자, 여기 뭔가 잘랐다고 경계가 형성이 됐죠? 이렇게 바디가 나뉘었어요. 이렇게요. 나뉘었죠? 그죠? 네. 예. 자, 그래서 이 바디는 선택하신 다음에 바디 6번으로 생성이 됐는데 얘를 리무브 해주시면 돼요. 리무브. 그 다음에 요 스플리팅 툴이었던 이 면도 더 이상 쓸 필요도 없고 출력이 돼서도 안 되기 때문에 자, 요 서피스로 형성된 거는 요거 솔리드로 형성된 거랑 모양이 다르죠? 예, 혼동할 염려는 없을 거예요. 얘도 리무브를 합니다. 이게 리무브를 하는 이유를 잠깐 설명을 하면 딜리트가 있고 리무브가 있는데요. 왜 두 개가 따로따로 있느냐? 딜리트는 진짜 말 그대로 완전히 데이터를 소거하는 거예요. 삭제해버리는 건데 일방적으로 딜리트를 할 때 약간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딜리트를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잘못 그린 거나 이런 거는 지워버려도 딜리트 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왜 리무브를 하냐면 방금 스플릿 바디 명령을 할 때 이 스플리팅 툴인 이 서페이스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존재잖아요. 그죠? 근데 출력은 하면 안 돼요. 이럴 때 딜리트 가지고 지워버리게 되면 밑에 있는 이 컨스트럭션 히스토리가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은 이제 얘가 일종의 연산자인데 연산자 자체가 사라져버리면 계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디자인 히스토리를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재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작업이 안 되게 돼요. 그래서 딜리트가 아닌 리무브를 하게 됩니다. 리무브를 하게 되면 개체 자체는 사라지지만 디자인 히스토리에는 기록이 남아요. 그게 차이가 있어요. 딜리트를 하게 되면은 이 디자인 히스토리 상에서도 기록이 다 사라지고요. 리무브를 하게 되면 기록은 남고 개체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리무브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요건 꼭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사산은 우리가 이제 적당한 형태로 만들었어요. 만들었죠. 자, 이 상태에서
나사산이 이렇게 각이 져 있으면 잠그거나 풀 때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끝이 좀 부드러운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필렛 명령어 가지고 요 코너랑 요 코너는 둥글게 해줄게요. 이거 치수 입력할 필요 없고요.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당겨봐서 필렛이 되는 만큼, 예, 필렛이 되는 만큼. 아까 우리가 직경을 2.3mm인가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뭐 1.15mm 이렇게 되는데요. 1.15mm 하면은 공차가 빵이 되기 때문에 에러 날 거예요. 1.10 이렇게 줄까요? 1.10도 안 되네. 자, 1.05, 1.05는 된다. 1.1은 될까요? 네, 1.1 됩니다. 자, 1.1, 1.15까지 가면 에러 나죠. 자, 1.1, 1.1에서 엔터. 그러면 이제 끝이 이렇게 동글동글한 상태가 됩니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되겠어요? 자, 컴바인 명령 가지고 얘랑 얘를 조인 해주면 되겠죠. 네, 오케이. 해주면 마틀에 이제 병합이 되면서 모양은 이런 형태가 돼요. 자, 스케치도 꺼볼게요. 잘못 잘랐다. 망했다. 더 잘랐어야 되는데. 자, 이럴 때 우리가 그 스플리팅 바디를 우리가 그 제거할 때 딜리트 안 하고 리무브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러면 여기가 스플리트였고, 그죠? 여기가 카피 앤 페이스트였고, 여기가 익스트루드였고, 이런 식인데, 우리가 스케치 해놓은 데를 한번 들어가 보면, 이 라인이 살아있을 거예요. 그죠? 이 라인을 제가 좀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요. 이만큼. 좀 더 자를까? 좀 더 잘라도 되겠네요. 회전. 좀 더. 많이 잘라. 내려놨다. 더 가면 안 된다. 예. 어디서 문제가 생겼을까? 음. 자, 이 정도 해두죠. 자, 스케치 라인을 조정해서 만약에 좀 자른 각도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더 자르고 싶은데. 오케이. 이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 병 쪽에 붙은 나사산을 조정하는 걸 끝냈습니다.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병은 해결이 됐어요. 병은 해결이 됐는데 이제 뚜껑이 문제네. 일단 여기까지 빨리 한번 정리해 보세요. 페인트 냄새 때문에 코가 너무 맵다.
자, 됐죠? 자, 이제 마틀 위에다가 아까 복제해 놓은 바디 5, 그러니까 코일의 복제본이죠. 이걸 나란히 겹쳐보면 이제 바디 쪽에 붙어 있는 코일은 이렇게 라운딩이 됐고요. 그다음에 복제되어 있던 다른 코일은 아직 라운딩이 안 된 상태예요. 자, 바틀 꺼주고요. 자, 필렛은 이번에는 요쪽만 하면 돼요. 왜냐면은 코일에서 저기 그 뚜껑에서 이 코일을 뺄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필렛 가지고 이 코일을 아까 우리 얼마 했죠? 1.1mm 줬죠? 자, 1.1mm를 필렛을 해줍니다. 이렇게 똑같이 필렛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프레스 풀 기능 가지고서 얘를 사이즈를 좀 키워줄 거예요. 공차가 없이 딱 맞아 들어가면 뚜껑이 잠그지도 못하고 열지도 못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필렛된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같이 선택이 안 됐죠? 예, 예. 여기 이제 직경을 키웁니다. 직경을 키우는데 필렛 값은 0.2mm 정도 이렇게 키워줍니다. 0.2mm 정도 키워주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떡대가 좀 커져요. 예. 자, 이 상태에서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병 쪽의 나사산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병 쪽에 있는 나사산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사이즈가 커진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자세히 보세요. 요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죠? 이번에는 뚜껑을 엽니다. 뚜껑을 열고 밑에서 볼게요. 밑에서 이렇게 보면 자, 코일이 감겨 올라가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그죠? 이제 뭐 하면 될까요? 파내면 되지 않을까요? 네? 파내면 되지 않을까요? 컷으로. 그렇습니다. 파내면 됩니다. 자, 그래서 파낼 때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컷하거나 하면은 빠졌죠. 지금까지는. 컷 명령어로 익스트림을 하게 되면은, 익스트루드를 하게 되면은 빼는 게 가능했는데 이 코일은 이미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컴바인 명령을 쓰는 거예요. 컴바인은 결합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타겟 바디는 얘예요. 결과물은 얘가 돼야 되니까 타겟 바디는 반드시 캡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툴바디가 코일이 됩니다. 그다음에 오퍼레이션 모드는 조인이 아니라 여기서 컷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되면서 이제 파낼 거다라는 메시지가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킵 툴은 체크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킵 툴은 꺼주세요. 툴 자체가 남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오케이 해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나사산이 안쪽에도 파지게 돼요. 그리고 마틀 부분도 켜고 섹션도 켜서 결과물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해야 잠기겠죠? 그죠? 지금 일부 여기 턱진 부분 아래까지 지금 코일이 잘려 나가는데 이게 싫으시면 아까 바디 쪽에서 그 바틀 쪽에서 우리 여기 면 잘라가지고 코일 밑에 끊어버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한 번 더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예. 자르면 더 예쁜 모양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한 10분만 쉬었다가 갈게요. 정리해 보시고.
자, 다들 자리 왔나요? 네. 네, 네. 자, 이제 네. 남은 거 뭐가 있죠? 이거 프레스램프를 안 했구나. 남은 거 뭐가 있을까요? 펌프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제가 뭐 좀 수정을 해가지고 좀 정리 좀 하고요. 아까 제가 이제 요거 잠깐 쉬기 전에 얘기했던 거 좀 수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레스 샘플을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실수. 아무튼 나중에 수정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이제 들어갈 펌프를 만들어야 됩니다. 펌프를 만드는데 이게 조금 모양이 비정형이라서 좀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지만, 아, 음, 헷갈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 머릿속에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한번 따라와 보려고 노력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레프트 쪽에서 일단 시작을 할 건데요. 레프트 쪽에서 이제 스케치를 하나 작성을 합니다. 레프트 쪽에서 스케치를 하나 작성하는데, 레프트 쪽에서 스케치를 작성하는데, 이게 너무 높아가지고 지금 이게 잘 안 보이네. 자, 중심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에, 보조선 하나 그립시다. 예. 자, 보조선 하나 그려야 되는데, 자, 요쯤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충분히 끌어올려서 라인을 하나 그려줘요. 그 다음에 얘는 컨스트럭션 라인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최대한 제가 디멘전을 자세하게 띄워줄 테니까 잘 보시고 따라 하시기 바래요. 자, 라인을 하나 그릴 건데요. 아, 쏘리. 자, 이 라인의 길이는 10이에요. 자, 그 다음에 디멘전 하나 또 띄워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의 야. 자, 높이는 자, 16mm 정도 잡고요. 자, 근데 이제 이게 디멘전 띄워보니까 중심선이 움직여 버렸죠. 그죠? 이럴 때는 이제 디멘전을 갖다가 그 생성된 이후에 중심점을 이렇게 움직여서 원위치에 놓고요. 이 점을 코 인스턴스 걸어가지고요. 움직이지 못하게 딱 고정을 해버리세요. 예, 그래도 됩니다. 아니면 이 라인 자체를 그냥 픽스 상태로 놔버려도 돼요. 그럼 이 중심선 절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죠? 자, 16mm 정도 놓고요. 그 다음에 역시 디멘전 하나 더 띄워서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16mm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조선을 두 개를 그릴 거예요. 보조선을 두 개 그릴 건데 보조선을 여러 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라인 그리기 전에 미리 X키를 눌러놓으세요. 그러면 여기 라인 타입이 컨스트럭션 타입으로 바뀌어요. 지금부터 그래서 그려지는 거는 자동으로 그냥 컨스트럭션 라인으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자, 삐딱하게 한 2개쯤 대충 이렇게 그리세요. 대강. 네. 디멘전 가지고 얘와 얘의 각도를 잡을 텐데 각도가 얘는 50도예요. 그리고 얘랑 얘는 115도예요. 이렇게 라인 하나를 그려놨습니다. 보조선 2개랑.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자, 그럼 또 다른 보조선을 한번 그려봅니다. 그려보는데, 자, 맨 처음에 그린 보조선 요 아랫등에서 직선으로 쭉 가서요. 여기 지금 길이 나오죠? 길이에다가 미리 60이라고 입력을 해놓으세요. 역시 얘도 움직이면 안 되니까 픽스 시켜버립니다. 네. 그럼 초록색 점선으로 바뀌면서 이 두 선은 이제 움직이지 않게 돼요, 더 이상. 또 다른 보조선 하나 또 그립니다. 여기다. 이거 길이는 관계없어요. 자, 그리고 허공에다가 라인을 하나 그리는데요. 네, 라인을 하나 그리는데 얘는 길이를 미리 5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5라고. 얘는 노멀 라인이어야 됩니다. X키 한번 누르면 바뀌죠? 미리 디멘전 값을 입력하는 이유는 길이가 안 바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디멘전 다시 한번 띄워서요.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 3 주시고요. 그리고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높이는 6을 줍니다. 자, 아까 그 우리가 선을 그냥 임의로 그렸기 때문에 요 끝점은 길이 5를 유지한 상태에서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죠? 요 끝점을 움직여서요. 요 수직 보조선에다가 갖다 대면 X 표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교체한다는 뜻이죠. 요때 딱 놓으시면 요점을 클릭해 봤을 때 코인시던트 컨스트레인츠가 걸려 있기 때문에 길이가 5이면서 교차하는 점은 한 점밖에 없죠.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돼요. 이렇게 되면. 다시 보조선을 그려줄 건데 자, 교차하는 점에서 똑바로 하나를 그려주고요. 다른 보조선은 선분의 반대편에서 대강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보조선이 하나 또 필요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강 그립니다. 잠깐만요. 예, 수업 중입니다. 여보세요? 예, 수업 중이에요. 미안. 자, 이제 이 각도 관계를 좀 정리를 해줄게요. 다시 디멘전 설정하셔가지고
자, 첫 번째 그린 요 아래에 있는 보조선과 요 수평 보조선 사이의 각도는 30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 보조선과 요 라인과의 각도는 90도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걸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여기가 펌프의 뒤통수고요. 여기가 펌프의 주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곡선을 그려서요. 펌프의 옆 모양을 만들 거예요. 네, 그러려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보조선 두 개는 도대체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 펌프의 옆면 곡면을 그릴 때, 곡선을 그릴 때, 단면선이 되겠죠. 곡선을 그릴 때, 좀 미리어한 모양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탄젠트 값을 여기다가 취하려고 이 보조선 두 개를 그려놨어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 얘기는 뭐냐? 곡선이 출발할 때, 탄젠트 값이 걸려있는 상태로 출발하게 되면, 출발할 때 이렇게 출발하겠죠. 그죠? 이렇게 떨어지겠죠. 얘도 이렇게 나가다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모양이 될지. 자, 그려봅시다, 이제. 자, 크리에이트 메뉴에 가셔서 스플라인 메뉴 아래 들어가 보시면, 우리가 fit point 스플라인 한번 써봤죠. 근데 이제 컨트롤 포인트 스플라인을 오늘 처음 써볼 거예요. 요거는 이제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오토데스크의 그 엘리어스 툴즈나, 그 다음에 라이노케로스에서 많이 쓰는 방식인데, 요게 없다가 중간에 퓨전에 들어왔어요. 자, 요걸로 한번 그려봅니다, 이제. 자, 확대하셔가지고, 자, 교차점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요거 실수하시면은 나중에 형태가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자,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런 형태의 스플라인이 생겨요. 자, 요거는 X키 눌러서 일반 라인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한 번 더. 자, 크리에이트 스플라인 컨트롤 포인트 스플라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은 대강 그립니다. 됐죠? 대강 이런 모양일 텐데 이제 모양 좀 정리를 해야 돼요. 모양 좀 정리를 해야 돼서 어, 탄젠트 컨스트레인츠를 선택하시고요. 얘를 보조선에, 얘를 보조선에, 얘도 보조선에, 얘도 보조선에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러면 대강 이제 모양은 나왔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컨트롤 포인트를 조금씩 움직여서 요거 이제 탄젠트 구석에 걸려 있으니까 이거 한 방향으로밖에 못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볼륨을 조금 조정해 주세요. 너무 얇아도 말이 안 되고요. 그죠? 이 정도면 될까요? 이런 식으로. 모양 예쁘게 여러분들이 좀 다듬어 주십시오. 요건 그냥 감으로 해야 돼요, 이거는. 여기까지 정리해서 이렇게 하늘색으로 이렇게 면이 형성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여기 이제 펌프 헤드가 될 거예요, 이제. 자, 그럼 탄젠트 구석에 걸려있기 때문에 전 교재에 나와 있는 이런 모양이 마음에 안 들고요. 그냥 제 멋대로 할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디멘전을 풀고요. 요 디멘전을 삭제해가지고 풀어버리고요. 요 보조선을 갖다가 이렇게 움직여 보면 탄젠트 구석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 스플라인이 연동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죠? 뭐 교재에는 뭐 각도를 이렇게 정해놨는데 뭐 그래야 되니까 그냥 정해놓은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에 따라서 아 이거 50도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뭐 이게 뭐야 이게. 그러면 이제 바꿔도 됩니다.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어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십시오. 퓨전 360에서 참 제일 기특한 놈이 이 스케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자, 여기까지. 이거 힘들다. 이거 못 그리겠다 하는 사람도 아직 하고 있어요? 아무 대답을 안 한다. 아직 하고 있나요? 다 했어요. 다 한 사람 다 했네. 봐봐. 별로 안 어려운데, 창작하면. 대신 지금 이거 그리면서 보여드린 선 그리는 순서, 이 순서는 좀 중요해요. 왜냐면 순서를 잘못 지키면 그 컨스트레인츠로 구속을 할 때 이게 주종 관계가 바뀌어가지고 원래 움직이지 말아야 될 놈이 기준이 돼야 될 놈이 막 움직여버리고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보조선,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치수부터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어, 실제 형태가 될 놈들을 나중에 그리는 요 순서로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건 좀 기억을 해주세요. 스케치에서는 작도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작도 순서가. 네, 그러면 다 그리신 걸로 알고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스케치를 끝내고 나오고요. 스케치를 끝내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만든 쉐입이 잡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옆에서 봤을 때의 모양이고요. 위에서 봤을 땐 또 이렇게 안 생겼잖아. 그죠? 오리주둥이 같이 이렇게 뒤통수는 동그랗고 주둥이는 뾰족하고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위에서 바라본 모양도 그려야 돼요. 그죠? 자, 이제 위에서 바라본 모양을 이제 그릴 겁니다. 이제 위에서 바라본 모양을 그릴 건데 음, 위에서 바라본 모양을 그리려 그러면 이 전체 길이도 필요하고 필요한 정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뚜껑을 윗면 클릭하시고요. 크리에이트 스케치 해가지고 스케치를 하나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입체를 보시면 지금 이 면이 우리가 스케치를 그리고 있는 면이고요. 이건 앞에 그린 다른 스케치예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길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 정보를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가지고서 점만 가져옵니다. 점만. 얘랑 맨 가장 긴 놈. 얘. 이 두 점만 가져와요. 어디라고요? 여기랑 요 끝에요. 여기 아닙니다. 여기에요. 그래서 오케이 해주시면 자, 복잡하니까 앞에 그린 스케치는 잠깐 꺼놓을게요. 예. 그다음에 캡도 끕니다 이제. 예. 그러면 요 점이 하나 있고요. 여기도 점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어, 이 두 점을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위에서 바라본 모양하고 옆에서 바라본 모양이 길이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길이가 다르면 모양을 똑바로 만들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정확한 길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두 점을 가져온 거예요. 자, 그럼 펌프를 누를 때 우리가 엄지를 누르는 가장 넓적한 부분을 만들어 볼게요. 자, 서클 가지고서 자, 원점에서 요 투영받은 요 뒤통수 점까지 여기가 뒤통수죠. 뒤통수 점까지 원을 하나 그려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라인을 하나 그릴 건데요. 요 라인은 요 라인은 똑바로 그리세요. 똑바로. 자, 길이는 10mm입니다. 10mm. 자, 10mm 라인을 하나 그려주고요. 그다음에 투영받은 이 점을 우리가 픽스 시켜버릴 거예요. 예. 근데 픽스 안 해도 어차피 얘는 못 움직여요. 예. 자, 미드 포인트 컨스트레인트 가지고서 예. 아이고 라인이 여기 있구나. 쏘리. 미드 포인트 컨스트레인트 가지고서 이 점에 이분점을 이 투영받은 이 프로젝션한 요 좌표에다가 구속을 시켜버립니다. 그럼 좌우로 5mm씩 되겠죠, 당연히. 그죠? 그리고 중심선 하나 그려놓을게요, 미리. 자, 요 중심선은 자, X 버튼 눌러서 컨스트럭션 라인으로 바꿔놓고요, 미리. 자, 이 원과 직선 왜 그랬냐면 위에서 내려다볼 때 여기가 이제 엄지 누르는 부분, 주둥이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뒤통수부터 요 앞에 주둥이 끝까지의 길이가 옆에서 봤을 때의 길이하고 맞아야 돼요. 당연히. 그래서 아크를 그릴 건데, 아크 메뉴에 가보시면요. 3포인트 아크라는 게 있어요. 늘 쓰는 거죠. 이 3포인트 아크 가지고서, 어, 자, 여기부터 하나, 그 다음에 원 어딘가 클릭하시고요. 대강 비슷하게 놓으세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모양이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탄젠트 구속을 써서 하나, 둘, 탄젠트 구속으로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그럼 이 점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위치 구속이 걸려 있는데 이 위치 구속은 잠깐 삭제합니다. 탄젠트 값만 유효하게 놔두세요. 예. 탄젠트 값만 유효하게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렇게 그 접점이 바뀔 때 반경도 같이 따라 바뀌게 돼요. 한번 움직일 때마다 위치 구속이 계속 걸릴 거예요. 삭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디멘전 가지고 얘의 반지름을 우리가 이제 임의로 줍니다. 자, 80mm. 근데 80mm 해보니까 80mm가 모양이 좀 이상해. 그죠? 80mm가 좀 나 모양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교재에는 80mm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저자가 제가 보기엔 실수한 것 같고요. 반경이 더 커야 돼요. 예, 그래서 한 90mm 줘볼까요? 90mm도 좀 이상하죠? 더 줘? 120, 125. 125는 줘야 모양이 좀 안 이상하죠? 더 줘야겠네. 자, 136. 이 정도는 줘야겠다. 자, 이렇게 주시면, 물론 이제 이 교차하는 부분이 이 끝점이 아니게 돼버렸지만, 관계없어요. 어차피 접하긴 접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아크를 한번 정리해 줍니다. 여기는 제가 좀 교재랑 좀 다르게 가는 부분이에요.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될까요? 이제 모양을 완성을 해야 되니까 미러하면 되겠죠. 자, 요 아크를 미러 라인은 중심선 잡고 오케이 해주시면
물론 끝이 안 닿지만 접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스케치는 형성이 돼요. 예. 이렇게 해서 스케치를 마치고 나와주면 이제 평면상의 펌프 모양도 완성이 됐습니다. 비교해 볼까요? 이제 옆에서 본 모양, 위에서 본 모양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난 죽어도 모르겠다. 지지. 뭐 이런 사람 없죠? 있어요? 혹시? 나오면 안 돼. 이 정도 가지고. 여러분들은 정말 원하는 모양을 만들고 싶잖아요. 그죠? 자기가 원하는, 상상하는 모양을 프린팅을 하고 싶을 텐데, 디자인 능력이 안 받쳐주면 3D 프린터는 무용지물이에요, 진짜.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옆모습과 윗모습이 완성이 됐으니까, 예? 이게 상상을 해보자고. 자, 얘가 쭉 그대로 연직 방향으로 익스트루드 돼서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얘도 수평 방향으로 쭉 익스트루드 돼서 이렇게 지나갈 때 교차하는, 교집합이 되는 부분만 우리가 골라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걸 이제 해볼 거예요. 자, 익스트루드 명령 가지고, 자, 아랫면, 아랫면을 차근차근 선택을 하셔서 치수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쭉, 그냥 충분히 올리세요, 충분히. 이 옆모습이 가려질 정도로 충분히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네, 쭉 올려놓고요. 됐죠? 뉴바디로 만들어줍니다. 뉴바디로 만들어줬고요. 다시 한번 익스트루드를 하는데 이번엔 옆면을 익스트루드 할 거예요. 얼마나 익스트루드 하느냐, 이렇게 겹칠 정도로 하면 되지만 한 방향으로밖에 반쪽밖에 안 만들어주네. 이럴 땐 디렉션 부분에 원 사이드를 투 사이드로 바꿔주시면 돼요. 투 사이드 혹은 시메트릭하게 바꿔주시면 내가 치수 주는 만큼 좌우로 이렇게 늘어나요. 그죠?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차하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퍼레이션 모드가 좀 컷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인터섹트, 이게 처음 써봅니다, 우리. 네, 이 익스트루드에 인터섹트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교차하는 부분만 골라내는 익스트루드 모드, 저 인터섹트 모드가 있어서 교집합만 추출해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OK 눌러주시면 깔끔하게 모양이 한 방에 정리가 됩니다. 괜찮죠? 뭐, 그럼 이 정도 봤으면 여태까지 이제 진도 나간 거, 예, 좀, 누적해서 보면 다 끝난 거예요, 그건 솔직히. 자, 이제부터는 정말 단순 작업이에요.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이제부터. 느리게 하면 지루하니까. 자, 필렛 명령 가지고, 자, 이렇게 윗 모서리, 아랫 모서리 잡아서, 한 1.5mm 정도? 1.5mm 너무 큰데? 1.2mm만 줄게요. 교재하고 달라요, 제가 하는 건. 자, 1.2mm 정도 줬어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럼 펌프 헤드는 이제 모양이 갖춰졌으니까, 펌프 대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롱. 대롱 만드는 거 껌이지. 자, 캡 열어가지고요. 캡 열어가지고요. 대롱이 어쨌든 뚜껑보다 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 아까 맨 마지막에 스케치했던 요 면에서, 새로 뭐 스케치 하나 열어도 상관없는데, 그냥 있는 스케치 그냥 써도 돼요. 네, 있는 스케치 써도 돼요. 그래서, 어,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이제 스케치 안에 들어가시면 아까 작동하던 스케치가 남아있을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옵셋 해가지고요. 맨 안에 있는 원, 얘를, 음, 마이너스 1mm는 너무 심했고, 마이너스 0.5mm. 예, 이렇게 안으로 불러드립니다. 자, 오케이 해주면 새로운 원이 여기 하나 만들어졌죠. 자, 피니시하고 나옵니다. 자, 요게 이제 대롱이 될 부분이에요. 대롱이 될 부분인데, 너무 두껍나? 목이? 너무 뭐 두꺼울 수 있겠다. 1mm 합시다. 다시. 시킨 대로 해야지. 자, 마이너스 1mm 줘서 이렇게 안으로 불러드리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1mm 안쪽에 옵셋된 원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죠? 자, 요것도 익스트루드 하시는데 투 사이드 당연히 놔야 되고요. 투 사이드 당연히 놔야 되고요. 투 사이드 아까는 우리가 시메트릭 썼죠? 지금 왜 투 사이드 쓰냐면 위로 올라가는 길이하고 위로 올라가는 이 길이하고요. 충분히 올라가야겠죠? 그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가 전혀 달라요. 왜? 얘는 바닥까지 가야 되거든. 그래야 펌프질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바닥까지 웬만큼 내려와 줘야 돼요. 이 정도. 됐죠? 됐나요? 자, 컷 하지 마시고, 조인 하셔야 돼요. 조인 하셔야 펌프 헤드랑 연결이 되겠죠. 자, 이렇게 펌프 헤드랑, 바디 한 개로 다 연결이 되는 구조가 됩니다. 자, 다 끝났어요, 진짜. 자, 쉘 기능 써서 내부가 비어야겠죠. 자, 주둥이 부분 클릭하시고요. 자, 두께는 1.2mm 주면은 너무 두껍나요? 1.2mm? 1mm 줄까? 1mm 정도 하면 되겠다. 예쁘죠? 자, OK 버튼 누르기 전에 자, 모양도 좀 검토를 해보시고요. 아, 아무튼 그래서 OK 누르시면 다시 쉘, 요 밑에도 같이 클릭 2개 그래서 1mm 정도 주고 나면 아래도 뻥 뚫리고요. 저 위에까지 보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구멍이 뚫리고요. 이렇게 해서 OK 하면은 펌프 헤드까지 모델링이 완전히 끝나면서 자, 스케치 다 숨기고 자, 바틀도 켜고 이렇게 하면은 제대로 된 모양이 나왔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부분이 있네. 저기 그거 합시다. 저기 여기 연결되는 부분이 좀 이상하죠? 연결되는 부분이 좀 이상하니까 여기는 필렛을 한번 줄까요? 적당히. 오케이. 그럼 이러면 완전히 끝났겠죠. 더 할 거 있나? 네, 더 할 게 없어요, 이제. 사실은 뭐 위에다가 뭐 글자 새기고 뭐 왼쪽으로 돌리면 잠금, 오른쪽으로 뭐 돌리면 뭐 이렇게 뭐 열림 뭐 이거 뭐 써주는 얘기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다음번에도 할 기회가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건 생략을 하고 이번 예제는 여기까지 일단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는 요 과정까지를 완전히 완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시간에 파라미터 설계하는 창들 열어가지고 자기가 카운트 개수를 몇 개를 줬는지 이런 거 다 캡처해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업을 열심히 따라오신 분들은 별로 할 게 없을 거고요. 중간에 졸았다거나 혹은 뭐 언니가 밥 먹으러 해서 갔다 오신 분 이런 분들은 요거 완성하려면 조금 궁리 좀 하셔야겠죠. 예. 오늘 강의 영상도 역시 녹화본을 변환해서 저녁 때 전까지는 올려놓을 테니까 이게 시간 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못 따라오신 분들은 강의 영상 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교수님, 저 질문 하나 하려고 하는데, 네. 누구예요? 그, 김현우요? 김현우. 네. 예. 이거, 제가 어토데스크 이거 퓨즈 360을 이거 이제
무료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2일밖에 안 남았다고 이러는데 만약에 무료판이 끝나면은 똑같이 다운받아서 그냥 똑같이 하면 되나요? 아니면 새로 다운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설치를 언제 했어요? 저희 이거 한 이제 네모 아니, 이게 그러니까 그때 지금 쓰고 있는 퓨전을 설치를 언제 했냐고요? 지금 쓰고 있는 거를 잠시만요. 아니, 대강. 거의 이거 이제 한 3주차 정도인가 이제 이거 휴직과 그거 만들기 전에 그때 설치하다가 하셔가지고 그때 그 이후로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으면 사용 기간이 네, 1년이에요, 1년. 근데1년이요? 왜 근데 지금 만료가 된다는 얘기하지? 거기 홈페이지 가보면 한 달 무료짜리 체험판이 있는데 그거 다운받은 게 아닐까요? 내 생각에도 그래요. 그리고 인터넷 검색해서 예? 예, 그 네, 1년짜리 그 라이선스 받는 법이 따로 있어요. 한번 그거 내가 열심히 설명했는데 그거 검색해가지고 네, 퓨전 설치 다시 하세요. 네, 예, 예. 데이터는 안 없어지니까 계정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데이터는 안 없어져요. 예. 음, 아마 그러니까 잘못된 링크를 아마 클릭해서 다운받은 것 같아요. 저기 근데요. 한 네. 달짜리 받고 1년짜리 다시 받는 게 가능할까요? 아마 되지 싶은데 난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제일 중요한 그럼 거는 이거 오토데스크 계정이기 때문에 계정만 동일한 계정을 유지하면은 뭐 설치를 다시 해도 별 문제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예상에는.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만약에 지금까지 작업한 데이터가 새로 설치한 것 때문에 클라우드에 안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게 과제이기 때문에 그냥 다시 하면 되죠, 뭐. 그죠? 그죠? 문제 없죠? 예, 네. 교수님, 저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누굽니까? 저 이기아니요. 어, 몇 시간 질문한 학생이구나. 너 저기 뭐야? 저기 뭐야? 그 이거 그 교수님한테 저기 쪽지 보냈다며. 아, 네, 그 교과서 응, 관련해서. 응. 네, 답변 갔을 텐데. 아니, 그 첫 번째 거를 샀는데, 첫 번째 거를 보니까, 응. 이 실습 관련된 내용이 없어가지고, 실습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이 꿈돌이의 퓨전 360이라는 교재에 나와 있는 예제고요. 네, 내가 예제를 만들어서 그냥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럼 또 네, 여러분들이 이제 헤맬 것 같아서 그냥 책에 있는 걸 한 거예요. 근데 이 예제가 어디 나오냐면 2권에 나와요. 2권에. 아, 이게 총 3권짜리예요, 이게.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른 질문. 교수님, 17학번 이동현이라고 합니다. 네. 예, 저번 주에 올려주셨던 영상에 음. 이제 이 샴푸통 밑바닥 부분 쪽 영상이 잘린 것 같더라고요. 그게 어, 예, 밑, 그래서 지금 어. 근데 밑부분 빼고 다 했는데, 근데 혹시 밑부분은 밑부분,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 사실. 네. 그냥 그래가지고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 해서. 뭐 그 밑바닥 부분 예, 저게 그냥 상시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감각적으로 해도 되고요. 예, 네, 치수가 좀 다르다고 해서 제가 그거 좀 막 감점하고 그런 거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 예제를요 예, 책에 있는 그대로 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아, 네, 왜냐면은 요 책 쓴 사람이 예, 그러니까, 결과물을 미리 만들어 놓고 예? 예, 도면을 역으로 그린 것처럼 의심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몇 군데가. 아,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예,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책에 있는 대로 설명을 하면 오히려 헷갈릴 것 같아서 예, 제가 오히려 좀 쉽게 설명한 부분도 있어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닥 부분 뭐 몇 미리 옵셋하고 몇 미리 올라가야 되고 뭐 플랫 라운드는 뭐 몇 미리를 주고 이거 수치 하나도 안 중요하니까 예. 그냥 그 본인이 모델링 하면서 이 정도가 예뻐 적당해 하는 정도면은 괜찮은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지금 이 과목의 취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 과목은 퓨전 360을 배워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3D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한 거지. 교재대로 했냐 안 했냐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솔직히. 예, 예. 그 과정이 중요한 거지. 예, 그죠?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런 감사합니다. 그런 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네, 예, 예, 예. 병 주둥이 모양이 안 예쁘다 그러면 뭐지 그 본인이 과제하면서 쌤 바꿔도 돼요. 예. 관계 없어요. 예. 예. 다른 질문? 교수님 17학번 이규환입니다. 네. 그 혹시 영상 올리실 때 네. 그 수업 영상 말고 혹시 링크로 올려주실 수 있나요? 링크로. 네, 수업 영상으로 하면 이게 출첵도 그것 때문에 전부 다 들어야 되고 이게 그랬나? 네네. 그랬어요? 네, 다른 교과목 같은 경우는 링크로 이렇게 해주시는 교수님이 아, 계셔가지고 링크로 해야 되는구나. 이게 그 원래 올리신 대로 올리시면 이게 음. 다른 영상들처럼 만약에 1시간 반짜리다 이러면 다 봐야 돼, 나는 무조건. 1시간을 듣고 싶은데 음. 이제 1시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따로 외부에다 올려놓고 링크를 줘야 되는 그런 건가? 그 다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 구글 드라이브에 해가지고 이렇게 링크로 돼 구글 있습니다. 드라이브에. 네네. 그러면 저는 이제 개인 유튜브가 있으니까 그쪽에다 올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건축학과 강의에 쓰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제가 그쪽에다 올려놓고 거기서 링크 땡길게요. 그게 낫겠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외에 다른 질문은 없나요? 예. 네,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예제 가지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